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1시경 계엄사령부가 계엄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포고령 안에는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47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계엄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을 통제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회를 폐쇄시키기 위해 계엄군에게 국회에 침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이유를 들며 계엄군에게 선관위를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계엄군을 막아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시간을 끌었습니다. 보좌관들과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을 해제하려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국회에 넘겼고 계엄 해제 결의안은 12월 4일 새벽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난 새벽 4시 즈음에야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계엄령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펼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 국회를 나와버려 제적 의원이 차지 않아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되어 버렸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2차 탄핵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많아져 가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후 직무정지된 윤석열에게 공수처로부터 수사에 출석하라는 서류가 계속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측에서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등의 방해를 하여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의해 2차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때도 경호처가 차벽 바리케이트를 세우며 방해했지만 결국 체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2월 25일까지 윤석열은 11차에 걸쳐 변론을 156분 동안 했습니다. 주로 자기는 주의를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윤석열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후 122일 만에 파면되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라는 원인을 들어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 역사는 입니다.